네, 소개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사실 대학에서 교수를 한 지가 한 19년 됐어요. 한 19년 됐는데 사실은 이렇게 교수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사실 큰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요새 이제 대학생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사실 대학생도 사실 그렇게 예전과 다르게 많이 어려요. 옛날하고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할 텐데 이제 그리고 이제 다른 한쪽으로는 이제 저희 연구를 하게 돼 있는데요. 제가 하는 연구를 소개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하면 좀 재미도 없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도 연구랑 조금 관련이 있고, 제가 하는 수학이랑 좀 관련이 있고, 요새 이제 사실 최근에는 굉장히 큰 수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런지를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저기 소개하신 대로 그 무한이라는 게 뭔지, 수학하는 사람들은 무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 큰 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큰 수, 아주 큰 수, 그리고 무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이제 큰 수에 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컴퓨터가 어떻게 세상을 보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무한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요 강연 제목을 미리 써놓고 강연 내용을 준비를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좀 헷갈리는 거예요. 뭐냐면 큰 수라는 게 뭐지? 아까 물어봤을 때 아까 1억이라고 얘기한 학생도 있었고 1조도 있었고 1해라고 한 학생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요새 이제 상당히 좋은 답을 주잖아요. 얘가 챗GPT가 좋은 답을 준다고 해서 그 챗GPT에 대한 얘기도 잠시 해볼 건데요. 제가 물어본 질문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알지 못하는 범위의 큰 수는 어느 정도로 큰 수일까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굉장히 사실은 똑똑해요.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알지 못하는 범위의 큰 수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수학적, 경험적 배경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아주 큰 수에 대해서 일반적인 직관을 가지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의 범위를 벗어날 때 큰 수로 간주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물론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챗GPT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100만이죠. 100만보다 큰 수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수로 여겨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제 사람이 보통 80년을 산다고 하는데요. 80년을 살면은 이게 1년을 365일로 봤을 때 대략 이제 평생 3만 일 정도를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이 수학계에 굉장히 경사가 있었는데 그 허준희 교수라고 그분이 이제 필즈상을 탔어요. 근데 이제 허준희 교수 얘기로는 3만 일조차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산 게 한 16,000, 17,000일 정도인데 제가 사실 기억할 수 있는 날짜는 그것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손가락, 발가락으로 셀 수 있는 게 기껏해야 20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 100개, 1000개, 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셀 수 있지만 우리가 세는 범위를 지나가면은 조금 굉장히 그게 얼마나 큰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큰 수라는 숫자라는 것도 결국은 어떤 단위에 따라서 다르고요. 챗GPT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 예를 들어 천문학적인 크기를 다루는 경우에 100만, 억, 조 등을 넘어서 이것의 수천 배 또는 수백만 배 이상의 큰 숫자를 큰 수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상대적이고 어떤 분야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죠. 큰 수라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목을 정했지만 좀 너무 모호한 제목을 정한 것 같아요. 큰 수, 아주 큰 수. 이 큰 수하고 아주 큰 수는 별로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큰 수를 판단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그래서 적절한 척도나 단위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큰 수를 이야기하기 전에 약간 준비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아마 뭐 이 학생들은 조금 더 익숙할 것 같고요. 부모님들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2의 1승이 2고요. 2의 제곱이 4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지수라고 해서 요 위에 쓴 건 이제 지수인데 2 곱하기 2를 2번 쓰는 거를 2의 제곱이라고 쓰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2의 3승은 2를 3번 곱한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요렇게 쓰려고 그래요. 2의 3승은 8. 다들 알고 계시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 혹시 모르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2의 10승은 1024인데요. 저희가 요 2의 10승을 잠시 100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24 떼버리고요. 그러면 2의 100승은 어느 정도 큰 수일까요? 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직관을 넘어가는 숫자일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요게 어느 정도냐면은 2의 10승은 2의 10승을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지수법칙이라고 불리는 건데, 그럼 2의 10승을 대략 1000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0의 3승이고요. 그거를 또 10승을 하니까 10의 30승입니다. 이거는 10의 30승은 별로 안 커 보이지만 이거를 0을 쭉 쓰고 나니까 이렇게 이제 0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수죠. 그래서 이 숫자를 읽는 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숫자를 세는 단위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저희 보통 1, 10, 100, 1000 여기까지는 사실 한자가 다 있고요. 옛날에도 1000까지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만으로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10만, 100만, 1000만 이런 식으로 가서 그 다음에 억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 요렇게 보면 제가 지금 약간 쉼표를 4자리마다 찍었는데요. 4자리마다 이렇게 찍었는데 혹시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은 아마 제가 이제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요 쉼표를 3자리마다 찍지 않고 4자리마다 찍었어요. 왜냐하면 요게 만이나 억이나 우리나라 단위는 이렇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만 다음에는 억이죠. 1000만 다음에 억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4자리씩이 늘어나요. 우리나라 말은. 그러니까 한자에서 온 말들은 4자리씩이 늘어납니다. 0이. 만 다음에 억이고 억 다음이 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천조 다음에 그러니까 만조는 없고 조에다가 만을 곱하니까 4자리씩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영어는 어떻게 되나요? 영어는 사우전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우전드에다가 사우전드를 하면은 밀리언으로 가요. 그 다음에 밀리언 다음에 빌리언으로 가고 그 다음에 트릴리언으로 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우전드는 1000이니까 3자리고요. 영어는 이제 3자리씩 0이 늘어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쓰는 사실은 국제 표준에 맞춰야 되니까 3자리마다 쉼표를 찍는 거는 영어 표기에 맞춘 겁니다. 사우전드 다음에 밀리언,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빌리언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은.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숫자들이 어느 정도냐면요. 아까 1억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자기 이제 큰 수를 생각할 때 난 1억을 생각한다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게 한 10의 8승 정도고요. 1조는 10의 12승. 아까 1해라고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거는 억조 다음에 경해니까 10의 20승 정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숫자를 세는 단위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이제 구골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쓸 일이 잘 없는데요. 이게 10의 100승입니다. 10의 100승이고 그럼 이거를 0을 쭉 쓴다면 100개를 써야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 비슷한 단어가 아마 아실 거예요. 비슷한 단어를 많이 보실 텐데 구글이라는 단어가 있죠. 사실은 그 구글이라는 단어가 구글에서 나왔습니다. 구글을 등록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 회사를 받는 쪽에서 약간 처음에 철자를 좀 틀렸다고 그래요. 뭐 이게 사실인지 어떤지 몰라도. 그래서 어쨌든 그 구글이라는 말 자체가 이 구글에서
같이 넣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떤 큰 우리가 알기 어려운 것까지 하고 싶다는 그 회사의 이미지겠죠. 그래서 뭐 어쨌든 저희가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큰 수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이거는 제가 이제 사실 인터넷에도 있고 아니면 이런 책 같은 데 있는데요. 보통 이제 수학 동화 그런 데 나오는 거예요. 수학에 관한 동화책 그런 데 나오는 건데, 이제 페르시아 왕이 아름다운 체스판을 바친 신하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가 저는 별로 소원이 없고요. 체스판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가로가 8칸, 세로가 8칸에서 총 64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첫 칸에는 미라를 한 개 놓아주시고, 둘째 칸에는 2개를 놔주시고, 셋째 칸에는 4개, 넷째 칸에는 8개, 다섯째 칸에는 16개, 여섯째 칸에는 32개를 놔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생각하기를, 이 신하는 욕심이 참 없구나. 이거 해봤자 이거 뭐 한 줌일 텐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체스판의 칸은 모두 64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의 배수만큼 늘어가면 맨 끝에 체스판에는 2의 63승계가 놓이게 돼요. 미랄이. 그럼 2의 63승은 얼마나 큰 숫자일까요? 아까 2의 10승이 1000이라고 그랬고요. 그러면 2의 63승은 얼마나 큰 숫자일까요? 이는 전 세계의 미랄을 모아도 모자라는 양이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죠. 뭐냐면 이 전 세계의 미랄을 모두 모아도 모자라는 양이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수학 동화에서 끝나는 이야기고요. 그냥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세계의 미랄의 개수를 대략적으로 추정은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연간 밀 총 생산량이 7억에서 8억 톤입니다. 톤이고, 그러면 1톤은 1000kg이고 1kg은 1000g이고 1g은 1000mg이에요. 그래서 미랄 하나의 무게는 대략적으로 50mg입니다. 이거는 품종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한 알의 크기는. 그러면 전 세계의 미랄의 개수를 어떻게 세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밀총 생산량을 8억 톤이라고 잡고요. 8억 톤이면은 이게 8 곱하기 10의 8승입니다. 아까 1억이 한 10의 8승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1톤은 1000kg이고 1kg은 1000g이니까 10의 6승을 곱해서 8 곱하기 10의 14승 g만큼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50mg은 1g이 1000mg이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정도고요. 요걸 계산하면 1.6 곱하기 10의 16승 정도예요. 그러면 아까 지금 체스판의 맨 마지막 칸에는 한 2의 63승계 정도의 미랄이 놓이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2의 63승은 2의 60승이 10의 18승이니까요. 여기에다가 2의 3승만큼을 곱해주면 2의 3승만큼을 곱해주면은 8 곱하기 10의 18승만큼입니다. 그러니까 그 체스판의 맨 마지막 칸을 채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미랄의 개수가 8 곱하기 10의 18승 정도니까 전 세계에서 한 해에 생산되는 미랄의 개수가 요만큼이니까 적어도 한 5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전 세계, 그러니까 지구가 한 500개 있어서 거기서 미랄을 다 생산해야지 체스판에 2의 63승계만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지수 함수의 그래프예요. 저희가 이제 2의 x승이 요 까만색 선이고요. 거기다 0.1을 곱했지만 그 앞에다가 0.1을 곱해서 2의 x승의 그래프를 그려본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사실은 이게 0.1 곱한 게 그렇게 큰 효과가 없어요. 조금만 x가 기껏해야 한 16, 17만 돼도 이게 8만 정도? 이렇게 커지고 금세 커집니다.
금세 굉장히 커지게 되니까 저희가 이제 앞에 조금의 개수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는 사실은 10분의 1 정도 곱한 건데요. 이거는 큰 영향이 없다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큰 수에 관한 동화를 하나 봤으니까요. 저희 이제 이 큰 수를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나라 인구는 대략 5천만 정도라고 하면요. 5천만은 10의 7승보다는 크고요. 그러니까 1000만이 10의 7승이에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인구는 78억이니까 78억 정도 대략 되니까 이거는 100억이 10의 10승이라서 10의 10승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인구랑 전 세계 인구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거를 단순히 숫자로 쓰다 보면 별로 산만큼 차이 나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저희 이제 아까 단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큰 수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80년이 있으면 한 그게 3만일 정도 되고요. 1년은 365일이고 이게 대략적으로 365일은 52주 정도 되고 이거를 또 시간으로 생각하면 한 8,760시간 그리고 이제 분으로 따지면은 1시간이 60분이니까 60을 곱하면 이게 52만 5,600분 정도 이걸 초로 하면은 이렇게 커집니다. 3,100만이 넘어가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요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아까 평생을 살면은 80년이면은 한 3만일 정도를 살게 되고 우리가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한 3만에다가 한 24시간을 곱하니까 한 70만 정도? 네. 그 정도를 70만 시간 정도를 저희가 이제 평생 살아가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왜 최근에 이렇게 큰 수가 더 중요해졌느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현재를 이제 데이터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뭐 인공지능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들 하잖아요. 인공지능이 과연 인류를 멸망시킬 건지 아닌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살 때 이제 어떤 종류의 데이터나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굉장히 꼭 필요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왜 이게 효과가 이제 좋게 됐느냐?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인공지능이 왜 효과가 좋게 됐느냐? 무엇보다도 데이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보면은 1분 동안에 전 세계 사람들이 구글 서치를 딱 1분 동안에 대략적으로 한 200만 개를 키워드를 입력한다고 그래요. 구글에서. 그리고 이제 1분 동안에 전 세계에서 보내는 이메일이 약 2억 개입니다. 그리고 1분 동안 인스타에 새로 포스트되는 사진 수가 약 20만 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요. 저희가 이제 아까 평생을 살면은 한 70만 시간 정도를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분으로 따지면은 뭐 4천만 분 정도 되고요. 평생이. 그래서 요 인스타에 1분 동안 새로 포스트되는 사진을 2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인스타에 새로 포스트되는 사진을 다 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면 우리가 평생 밥 먹고 자는 시간 빼놓고 계속 봐야 됩니다. 1분마다 한 잔씩. 그러면은 이제 전 세계에 한 2시간 동안 포스트되는 인스타 사진을 전부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아주 많은 데이터들이 저희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각이 다 정보가 되고 우리가 이제 이런 큰 수들에 대해서 뭔가 좀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고 가장 큰 수의 예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우주의 원자수예요. 우주의 원자수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물리학자들이 이제 대략적인 측정을 통해서 사실은 1g에 있는
수소 원자수를 먼저 측정을 하고요. 전체 우주의 질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하고, 그래서 전체 우주, 우리가 속한 우주뿐만 아니라 전체 우주에 대한 질량을 대략적으로 10의 80, 그 질량을 보았을 때 원자의 수가 대략적으로 10의 80승계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큰 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렇게 큰 수가 아닌 것 같기도 한 게, 우리 아까 구골 같은 거 봤잖아요. 그건 10의 100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우주의 원자수는 한 10의 80승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무언가를 다룰 때 이제 이런 우주의 원자수 10의 80승 이런 큰 수들이 필요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조금 더 이번엔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왜 진짜로 큰 수를 필요로 하는가?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컴퓨터가 보는 세상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컴퓨터는 사실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요. 얘는 전기가 흐르고 안 흐르고 0과 1 두 개를 봅니다. 이거를 계속 여러 개의, 그걸 보통 0과 1 두 개를 보는 한 단위를 비트라고 하는데요. 그 비트를 계속 엮어가지고 메시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사진은 고양이에요. 고양인데 이 고양이의 사진을, 고양이가 사실은 침대 위에 이렇게 있는 아기 고양이 사진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진을 컴퓨터는 어떻게 저장을 하고 어떻게 혹은 메시지를 보내고 어떻게 주고받을까요? 얘를 어떻게 고양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사실 인공지능의 굉장히 중요한, 그 컴퓨터 비전 쪽에 중요한 테마이기도 한데요. 인공지능이 어떻게 얘를 고양이로 인식을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이쪽이, 얘는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은, 이거는 지금 사진 픽셀을 조금, 픽셀이 원래는 더 좀 좋은 고해상도였는데 이거를 줄여가지고 64 곱하기 64 픽셀로 줄인 거예요. 그래서 가로의 칸이 64개가 있고요. 세로의 칸이 6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네모는 총 몇 개가 있냐면 64 곱하기 64개만큼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이거를 보냐면은 각각의 픽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픽셀 하나의 네모칸 하나는 똑같은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픽셀마다 그 색들을 모아서 저희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럼 요 픽셀 하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빛의 삼원색 같은 거 배우셨나요? 네. 뭐가 있나요? 빛의 삼원색은? 빨간, 맞아요. 네. R하고 G하고 B가 있죠. 컴퓨터는 일단 빛을 쏘기 때문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조합으로 모든 걸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모든 빛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요 하나의 픽셀의 색깔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픽셀의 요 색깔을 나타내기 위해서 R하고 G하고 B가 얼마인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빛으로 색을 이해하고요. 빛의 삼원색인 빨강, 초록, 파락을 생각해서 요거를 RGB의 3개의 숫자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은 보통은 아주 조금 여러 가지 뭐 다른 경우 저장 방식에 따라서 다른 경우들이 있지만 보통은 각각에다가 저장 용량을 그렇게 많이 주진 않고요. 여기에다가 8비트씩을 줘요. R도 8비트, G도 8비트, B도 8비트. 그러면 8비트는 보통 이제 몇 개의 숫자를 나타낼 수 있냐면 2의 8승가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 비트가 0과 1 두 가지고 그 다음 비트도 0과 1 두 가지, 두 가지를 하면은 이게 모두 8개가 붙어 있으니까 2의 8승가지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2의 8승가지는 256인데요. 그래서 보통 숫자로 0에서 255까지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요 RGB 요렇게 255개, R이 될 수 있는 가지수가 256개, G도 256개, B도 256개면 모든 색깔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모든 색깔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이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색깔이 사람의 눈은 보통 한 1000개 미만의 색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컴퓨터에서 256, 256, 256이면 2의 24승이고요. 원래 2의 10승이 1000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의 24승은 1000 곱하기 1000 100만 개보다 100만 개의 16을 곱한 거 1600만 개 정도가의 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1600만 개 정도의 색이니까 우리 사람의 눈이 구별할 수 있는 게 한 1000개 정도라면 1600만 개 정도의 색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 상당히 충분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숫자로 각각의 픽셀은 이렇게 보면은 각각의 픽셀이 세 개의 숫자로 숫자 쌍으로 RGB 순서쌍으로 표현이 돼서 그러면 요 전체는 몇 개의 도대체 숫자가 있냐면은 이게 전체 네모가 64 곱하기 64고요. 각각이 세 가지 색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64 곱하기 64 곱하기 3만큼의 숫자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사진 한 장을. 그러니까 개수가 그만큼이라는 거죠. 그러면 보통은 이제 요새는 아주 다양한 픽셀을 사용하는데요. 가로 픽셀의 숫자가 지금 이거는 좀 예를 들기 위해서 요거를 픽셀의 개수를 줄여서 해상도를 낮춘 건데요. 해상도를 높여서 보면 보통 이제 1024, 768 정도를 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사진이 1024 곱하기 768 정도다. 그러면 각각의 픽셀은 또 R하고 G하고 B의 세 가지 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몇 개의 숫자가 필요하냐면요. 사진 한 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숫자의 몇 개가 숫자로 나타내야 되냐면은 대략 200만 개의 숫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진을 이메일로 보낸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사진을 보낸다고 생각하지만 얘는 사실은 200만 개의 숫자를 정도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내는 거예요. 200만 개의 숫자를 보내고 저희가 200만 개의 숫자를 받고.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요게 200만 개의 숫자를 보게 되고요. 그러면 저희 인공지능이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요거는 이제 KNN이라는 녀석인데요. K 최근접 이웃 방법이라고 해서 보통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때 맨 처음에 나오는 녀석이에요. 이 녀석은 이제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이제 작동하는지를 그냥 보여주는 좋은 예인데요. 얘는 이 알고리즘이 원래 이제 파란색 네모하고 빨간색 세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인공지능은 어떤 새로운 게 들어오면 지금 초록색 물음표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둘 중에 하나예요. 파란색 네모 아니면 빨간색 세모입니다. 그러면 네, 아직은 요게 이제 파란색 네모 아니면 빨간색 세모인데 얘가 뭔지 몰라요. 이 지금 이제 초록이를 한번 이 초록색을 벗겨내면 이게 파란색 네모인지 빨간색 세모인지가 드러날 텐데 지금 이게 뭐 어떤 덮개 같은 게 덮여 있습니다. 그럼 얘가 뭔지를 판단할 때 이 K 최근접 방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주변을 봐요. 제일 가까운 거 3개를 만약에 K가 3이다. 그럼 K가 3이면 가까운 거 3개를 봅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 3개에서 2개가 빨간색이면은 얘를 빨간색 세모면 얘를 빨간색 세모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K를 5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요 파란색 네모가 셋이고 주변을 봤더니 가까운 거 주변을 봤더니 요 빨간색 세모가 둘이니까 이건 3대2로 얘를 파란색 네모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이런 거를 어떻게 이 인공지능은 이제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요. 이 K를 찾아줘요. 자기가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에 한 점들이 있고 이제 그 점에서 K 이퀄 3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K 이퀄 5로 봐서 이 녀석을 판단해야 될지를 알아낼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한 저희가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러면 아까 고양이 사진을 생각해 보죠. 이번엔 고양이랑 고양이 사진과 개 사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만약에 1024 768 픽셀의 칼라 사진이라면 이게 지금 여기서는 2차원에 그렸지만 1024 곱하기 768짜리 사진이라면 200만 차원에 있는 점이에요. 그러면 이 점들이 있으면 이 두 개의 점 사이의 거리를, 여기 새로운 어떤 사진이 주어졌는데 이게 고양이인지 개인지 몰라요. 그럼 인공지능이 이거를 판단을 하려면 얘랑 다른 모든 점들 사이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몇 개가 있을지 모르지만 쭉 거리를 계산해서 그 거리 중에서 이제 K를 제가 3으로 잡았다. 그럼 가까운 거 3개를 보고 그 전에 것들이 고양이가 2마리였다. 그러면 이제 얘를 고양이로 판단하고 만약에 K가 5로 했을 때 그 가까운 거 3개가 개였다. 그럼 얘를 개로 판단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뭐 약간은 복잡하지만 사실은 이 안에서 어떤 굉장히 큰 차원의 굉장히 여러 개에 대해서 이제 점들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사진 같은 거를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커다란 이제 200만 쌍의 숫자로 돼 있는 200만 개의 숫자가 쭉 나열되어 있는 그런 공간에서 점들 사이의 거리를 생각하는 그런 복잡한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될까? 요거는 약간 그냥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요게 개 사진이 50만 장, 고양이의 사진이 50만 장이 있다고 하면요. 그리고 각 사진은 200만 차원 공간의 점에 사진 한 장들은 200만 차원의 공간에 있는 점들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KNN 방식으로 고양이인지 개인지 구분을 하려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사진이 새로 주어졌을 때 각각의 50만 개 사이의 거리를 다 구합니다. 개하고 50만 개의 거리, 고양이 50만 개하고의 거리를 다 구한 다음에 가까운 거 3개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커다란 기존의 점 100만 개와 거리를 각각 구하고 100만 개의 거리 중에서 가장 가까운 K개를 찾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계산들은 단순 계산인데 사실은 사람이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처음에 원래 GPT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으니까요. 요거는 이제 저희 보통 얘기하는 GPT는 오픈AI.com에서 만든 생성 모델인데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면 안 되긴 하는 건데 대략적으로 이제 뭐냐면 요거는 이제 간단한 경우에 그림을 그린 건데요. X1, X2, X3 어떤 뭘 입력을 받아요. 입력을 받으면 얘를 그 신호를 이쪽에 전달할 때 가중치를 얼마를 곱해서 전달해야 될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모아서 또 그 다음 층에 전달하고 요럴 때마다 지금 빨간 선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가중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개 변수들이 있습니다. 매개 변수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GPT-2, GPT-3를 거쳐서 GPT-4까지 나와 있는데요. 정확한 개수는 GPT-3까지는 알려져 있는데 저희가 이제 GPT-4의 경우에는 아직 오픈AI에서 정확한 개수를 얘기해 주진 않았고 대략적으로 이제 GPT-2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을 드린 여기 웨이트, 요 선 있잖아요. 선들이 모두 몇 개 있냐 하면은 150억 개 정도 있습니다. 선들이 150억 개 정도 있고요. 훈련시킨 양은 40GB 정도를 훈련했어요. 그리고 GPT-3 처음에 이제 챗GPT가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GPT-3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GPT 3.5까지는 이제 공짜로 쓸 수가 있어요. 공짜로 쓸 수 있는데 그쪽은 이제 1760억 개의
파라메타를 갖고 있고요. 훈련량은 570GB를 훈련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훈련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570GB면은 여러분들 보통 요새 보통 컴퓨터들이 몇 테라바이트씩 그렇게 저장 용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570GB면 이거 진짜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텍스트로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이나 영상 같으면은 보통 뭐 저희 영화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몇 기가바이트가 되는 게 우습지만 이거를 다 텍스트라고 생각하시면 텍스트들은 이게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서관을 하나 통째로 연습한 거죠, 얘가. 그러니까 이제 똑똑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GPT-4는 이제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사람들이 매개 변수가 100조 정도 되는 거 아니냐. 이제 트릴리언이 이제 1조입니다. 1조인데 100조 정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사실은 오픈AI닷컴의 그 샘 울트론이 절대로 100조 아니다. 100조까지 안 갔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조는 넘는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훈련량은 얼마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570GB보다는 더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몇 테라바이트 그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게 텍스트를 공부했으니까 이제 굉장한 양을 공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챗GPT가 굉장한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인공지능 모델은 우리 사람의 뇌를 굉장히 본딴 거잖아요. 사람의 뇌를 본딴 건데 저희가 인간의 뇌는 모두 1000억 개의 뉴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뉴런이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에 있는 요거 하나하나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렇게 지금 요 간선 매개 변수라고 한 것을 사람의 뇌로 따지면 시냅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수백조 개의 시냅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챗GPT-4보다 사실은 저희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뇌가 하드웨어가 뛰어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그래서 아직도 인공지능보다는 월등히 우월하고요. 차원의 저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이거는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넘어가고 저희가 이제 그래서 큰 수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만큼 이제 저희가 이제 컴퓨터나 데이터를 다루면서 굉장히 큰 수에 대해서 이제 뭔가 필요한 것들이 많이 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정말 커지게 되면은 우리가 무한대라는 거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무한대라는 거는 거꾸로 이거를 분모에다가 집어넣고 분자를 1이라고 생각하면 무한히 작다고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한히 작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무한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칸토르라는 사람과 힐버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들이고요. 이 칸토르가 한 이야기 중에서 이제 수학의 본질은 그 자유로움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잘 표현된 게 이런 무한대에 관한 건데요. 저희가 이제 무한대에 관해서 수학 쪽에서 유명한 우화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힐버트의 호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유튜브에 보면은 이거 만화로도 나와 있어요. 만화로도 나와 있는데 방의 개수가 자연수의 개수만큼 무한히 많은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은 방이 너무 많아요. 자연수의 개수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아까 9골이라는 숫자가 10의 100승 제일 큰 숫자라고 그랬는데요. 그거랑도 비교가 안 되게 방이 많아요. 이거는 이렇게 방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수의 개수만큼 무한히 많은 호텔이 있는데 이 호텔의 모든 방에 손님이 가득 찬 어느 날 밤 버스를 타고 호련히 새로운 손님이 하나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손님을 어떻게 재울 수 있을까요? 이 손님을 이제 밤에 지금 자연수의 개수만큼 호텔 방이 많은데요. 그 방에 손님들이 다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호텔 지배인은 근데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재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재울 수 있을까요? 네? 네, 한 개를 더 만들 수, 근데 이제 더 만들지 않고 혹시 이동해서 재울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이, 이게 자연수의 개수만큼이니까 이제 1호실에 있는 손님한테 부탁을 해서 2호실, 이제 그 호텔 전체에다가 방송을 하는 겁니다. 1호실에 있는 손님은 2호실로 옮기시고요. 2호실에 있는 손님은 3호실로 옮기시고, 3호실에 있는 손님은 4호실에 옮기시고, 네, 4호실에 있는 손님은 5호실로 옮기시고, N호실에 있는 손님은 N 플러스 1호실로 옮기시라 하면은 모두가 이제 여기 손님들은 굉장히 말을 잘 들어서 하나씩 옮겼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1호실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손님을 1호실에 묵게 하면 됩니다. 네. 근데 이 호텔은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매니저가 이제 호텔 지배인이 자신의 총명함에 굉장히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기뻐하고 있었는데 또 새로 버스가 도착해서 이번에는 40명의 손님을 새로 호텔 로비에 내려놨어요. 그러면 이 매니저는 어떻게 40개의 방을 채울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약간 아까 거를 이용을 한다면 1호실에 있는 손님한테 41호실로 옮기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호실에 있는 손님은 42호실로 옮기시고, 3호실에 있는 손님은 43호실로 옮기시고, N호실에 있는 손님은 N 플러스 40호실로 옮겨서 묵어주세요 하면은 앞에 40개의 방이 비게 됩니다. 그래서 40명의 손님을 채우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요 힐버트 호텔의 한 거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 매니저가 자신의 총명함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새로 무한히 긴 버스가, 이번에는 이 호텔은 방도 무한히 많지만 이 데려다주는 버스 중에서 무한히 긴 버스가 도착해서 자연수의 수만큼 무한히 많은 새로운 손님을 호텔 로비에 내려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을 새로 만들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무한히 자연수의 개수만큼 많은 손님을 단순히 방을 이동시켜서 재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하나는 짝수랑 홀수의 개수도 사실은 자연수의 개수만큼 많다고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자연수의 개수만큼 다 손님들이 차 있어요. 그래서 그 손님들을 N호실에 있는 손님을 2N호실로 옮기고, 그러면은 1호실에 있는 손님은 2호실로, 2호실에 있는 손님은 4호실로, 3호실에 있는 손님은 6호실로 하니까 1, 3, 5, 7호실이 홀수만큼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수의 수만큼 무한히 많은 새로운 손님은 홀수만큼 홀수방에 쭉 묵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연수라는 건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다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더 가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만약에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새로 무한히 긴 버스가 무한 개만큼 많이 도착해서 각 버스가 자연수의 개수만큼 무한히 많은 새로운 손님을, 버스의 대수도 무한대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새로운 손님을 호텔 로비에 내려놓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새로 무한 개의 빈방이 필요하게 되었다. 매니저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N호실에 있는 손님을 2의 N호실로 묵게 하고, 첫 번째 버스에 무한히 많은 새로운 손님을 첫 번째 버스의 첫 번째 손님을 3의 1승, 그 다음에 첫 번째 버스의 두 번째 손님을 3의 2승호실에 묵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수를 이용하면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한대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근데 이제 무한대에도 보통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은 급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연수하고 또 실수의 개수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자연수가 있으면 자연수가 하고 이제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 버스의 손님이 새로 도착하는 손님이 실수의 개수라면 그거는 이 호텔에 묵게 할 수 없다는 거를 사실은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하질 않고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마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은 아마 자연과학에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고 경제학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의학이나 뭐 수학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과학자로서 혹은 수학자로서 성공하려면 어떤 것이 중요할까? 사실은 작년에 이제 필즈상을 받은 허준희 교수가 비슷한 질문을 어느 강연에서 받았는데요. 저는 그 대답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허준희 교수가 대답한 게 뭐냐면 근자감이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거 없는 자신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근거 있는 자신감을 우리는 살다 보면 굉장히 근거 있는 자신감을 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뭐 좋은 대학에 간다? 아니면 좋은 성적이 좋다? 내가 1등이니까 나는 자신감. 근데 이거는 그 근거를 잃는 순간 모든 자신감을 잃습니다. 이 세상은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뭐 수학이나 자연과학 이런 데 가면 뭐 컴퓨터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세계의 천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있냐면요. 테렌스 타워 같은 사람은 그 위키피디아 찾아보면은 처음 미적분학을 알게 된 게 6살 때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우화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아이가 이제 부모들이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어느 뭐 2살인가 3살 때 갑자기 덧셈을 할 수 있더래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베이비시터가 귀찮아 가지고 텔레비전을 틀어놨는데 그 텔레비전에 세서미 스트릿을 보고 덧셈을 스스로 배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항상 우리는 자신감을 잃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연구하는 것과 사실은 테렌스 타워가 연구하는 게 같은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낼 수 있는 시간과 테렌스 타워가 낼 수 있는 시간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꼭 과학이나 이런 수학이나 모든 걸 할 때 꼭 어떤 똑똑하거나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잘하는 게 아니라 가장 이제 하는 거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이게 될 거야. 될 거야 라고 믿고 이렇게 해나가면은 그래도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가능성을 0% 만드는 순간은 뭐냐면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순간입니다. 이거는 안 될 거야. 내가 연구를 해도 안 될 거야. 뭐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될 거야. 이게 좀 뭐 소위 말하는 요새 말하는 좀 꼰대 같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필요하고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필요하고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스로에게 친절하라. 그래서 우리 사실 요새는 뭐 그냥 이제 과학자나 수학자들이 하는 일들을 조금이라도 말씀을 드리면 다 공동 연구입니다. 혼자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를 해도 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랑 같이 해야 됩니다. 굉장히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제 박사후 연구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대학원생일 수도 있고 같이 해야 돼요. 근데 같이 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서로 신뢰가 쌓여 있어야 됩니다. 기초적인 신뢰가 쌓여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평생 동안 같이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든지 이런 연구든 공부든 마찬가지인데요. 스스로에게 너그러져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허준희 교수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스로에게 친절하라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안 되는 순간이 너무 많아요. 안 되는 순간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항상 이제 자기 자신에게는 조금 너그러져야 됩니다. 너그러지고 이제 자기 자신을 믿어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은 여기 끝에 거였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어나가지고 어디 학교 누군지 결정하셨는데요.
블로초등학교 강준환입니다. 그거 힐버트 호텔에서 그 손님을 모두 한 칸씩 뒤로 넘겨가지고 한 명의 손님을 더 높게 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마지막 방에 있었던 손님은 그 손님이 있을 자리가 없지 않을까요? 아, 예. 사실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큰 수랑 무한의 차이가 뭐냐면 무한이라는 거는 마지막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구골이라는 걸 얘기했지만 구골은 10의 백승으로 제일 끝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연수라는 건 보면은 어떠한 숫자보다도 숫자가 맨 끝에 제일 큰 수라는 게 없습니다. 제일 큰 수가 만약에 어떤 n이라는 게 제일 큰 수라고 치면 거기다 하나 더 더해버리면 그게 더 큰 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은 유한한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무한을 잘 상상하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직관의 세계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우리가 잘 상상하지는 못하지만 저 이렇게 자연수의 개수를 자연수를 생각해 보면은 이건 끝이 없는 그런 이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됐을까요? 그러면 그 호텔이 꽉 찰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호텔은 이제 저희가 이제 꽉 차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 혹시 함수라고 배웠나요? 예. 그래서 꽉 차는 거를 손님 하나마다 방 하나를 연결해 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렇게 이제 이렇게 막 그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요게 사람이고요. 이렇게 쭉 나가고 있고 요게 룸입니다. 요게 이제 게스트고요. 그래서 예. 요렇게 있으면 처음에는 각 사람이 여기에 요렇게 연결이 돼 있었고요. 이제 그래서 n번째 사람이 n번째 방에 요렇게 연결이 되고요. 근데 이제 새로 호텔 지배인이 시킨 거는 뭐냐면은 1번 게스트를 2번으로, 2번을 3번으로, 3번을 4번으로 요렇게 한 칸씩 밀라는 거죠. 요렇게 한 칸씩 밀면은 앞에 하나가 생긴다는 거고, 요거는 이제 쭉 나가는 거니까 끝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자연수의 개수, 이제 그래서 이제 무한이라는 거고요. 무한이라는 거고, 이게 끝이 없이 쭉 나가는 겁니다. 네. 은산초등학교 강승희입니다. 여기 책에서 무한히 방이 많은 호텔이 있다고 했는데 무한히 방이 있으면 방이 개수가 끝없이 있다는 건데 어떻게 그런 호텔 손님이 가득 찰 수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역시 좋은 질문인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손님도 무한히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요 힐버트 호텔 자체를 이게 힐버트가 이제 이야기를 든 우화인데요. 이제 자연수의 개수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저희가 이제 사실은 우리는 사람으로 치자면은 이게 사람이 유한하기 때문에 도저히 자연수의 개수만큼의 사람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의 동화 속에 나오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세상이라서 사람의 수도 무한히 많고, 이제 자연수의 개수만큼 많고, 방도 자연수의 개수만큼 많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알기가 굉장히, 처음 생각하면 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수학자들이 생각하는 무한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무한대의 개념은 굉장히 작게 0으로 다가간다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미분에서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미분에 연결이 돼요. 미분 이제 보통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n이 만약에 무한대로 가는 거를 보통 이렇게 쓰는데요. 희한하게 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쓰는데, 이제 동그라미 2개를 붙여놓은 모양이지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쓰는데요. 요거를
저희 뭐 기호를 쓰자면 리미트 뭐 이렇게 쓰는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지금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은 저희 예를 들어서 n이 10이다. 그럼 10분의 1이 되 10분의 1은 굉장히 작죠. 0.1. 그 다음에 이제 100분의 1, 1000분의 1, 뭐 이렇게 해서 쭉 굉장히 작은 수를 생각하면은 n이 점점 커져서 무한대까지 커지면 n분의 1은 어디로 가냐면은 0으로 가까이 갈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요건 이제 그냥 간단한 극한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뉴턴이 나중에 이제 미적분학을 뭐 발견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극한의 개념입니다. 이제 미적분학은 뭐냐면 이제 보통 어떤 운동 같은 거를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이제 운동 같은 거를 잘 기술하는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당신여자고등학교 허민입니다. 그 함수는 정근선이라고 엄청 가까워지지만 절대 완전 같아지지 않는 선이 있는데 그것도 무한대로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아,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그거를 점근선이라는 거를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정확하게 배우진 않잖아요. 그게 점근선이 뭔지를 정확하게 배우지 않는데 이제 보통 대학교 미적 캘큘러스 같은 데서 보면 점근선을 그렇게 무한대로 정의를 해요. 이게 어떤 n이 뭐 x가 무한대로 갈 때 요 거리가 0으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점근선의 정의도 역시 무한대랑 관련이 있습니다. 저 학부모 UN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힐버트 호텔이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방이 이게 찾는데 뒤로 밀어서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수학적으로는 말이 지금 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학생들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아무것도 수학에 대해서 알기도 싫은 제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왜 이런 생각들을 해가지고 굳이 이런 거를 질문을 내놓고 이런 걸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 힐버트 호텔이 뭘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사실 좋으신 질문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사실은 무한대라는 거는 실제로 없어요. 무한이 크다? 그런 거는 실제로 없는데 저희가 이제 결국은 근데 숫자들이 굉장히 커지면 가령 앞에 봤지만 이제 10의 80승 뭐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커지게 되면 그 전체적인 모습을 만약에 저희가 알고 싶다면 그거를 다 일일이 계산을 하지 못합니다. 예, 숫자들이 커지는 어떤 순간에는 이게 너무 커져서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무한대를 알고 싶은 건 뭐냐면 굉장히 큰 수가 있어. 그러면 그 큰 수는 알지 못하는 대신에 뭐 A라는 굉장히 큰 수가 있고 B라는 굉장히 큰 수가 있으면 A하고 B를 둘 다 무한대로 생각하고 여기에서 어떠한 여기에서 뭔가 수학적으로 해서 성질을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호텔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실제로 없으니까 아마 학생들이 알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게 논리적으로는 또 말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논리를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은 저희가 이제 요 어떤 무한대를 사실은 굉장히 큰 수가 되면 그걸 알기 어려우니까 전체적인 양태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거를 무한대로 그냥 보내버리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보통 이론 물리나 아니면은 수학에서 많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수가 되면 가령 저희가 이제 기체 이런 예를 막 전문적으로 들어가긴 좀 그런데요. 저희 보통 굉장히 이 방 안에 있는 기체 분자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럼 요거 하나하나를 따질 수는 없어요. 요거 하나하나의 운동을 따져서 컴퓨터로 돌리면은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기체 분자의 운동들을 하나하나 따지는 거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기체 분자가 이렇게 많으면은 이 기체 분자 이거를 무한대라고 치자. 개수를 이제 무한대로 리미트를 보내요. 그러면 이제
A라는 기체가 있고 B라는 기체가 있으면은 각각을 무한대로 보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무한계를 만듭니다. 물론 여긴 자연수를 했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런 개수가 이제 무한대를 보내면은 그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그 리밋을 생각하게 되고요. 극한을 생각하게 되고 그 극한들은 어떻게 운동을 할 거냐. 그래서 그런 방정식들이 보통 보면은 나오는 뭐 보통 방정식 형태로 나오는 물리나 화학의 방정식들이고요. 네, 그게 사실 제 전공인데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그냥 이 호텔 정도로 이제 그친 겁니다. 오랜 시간 많이 더운데 이렇게 좋은 강의를 또 바른 자세로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연이 끝나고 나서 교수님과 교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교수님과 사진 촬영 그리고 교수님의 직접 사인도 이렇게 수첩에다가 받아갈 수 있는 영광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마무리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 사실 여기 광주 여기서 강연한 게 사실은 한 8년 전, 9년 전에 한번 해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서울에서 한두 번 강연을 금요일에 과학터치를 해봤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또 이렇게 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 어린 학생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학생들은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은 질문도 잘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이 호응도 안 해줘요. 무뚝뚝해요, 대학생들이 되면. 그래서 이제 어린 학생들을, 젊은 학생들을 보니까 훨씬 좋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